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양재동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샀는데. 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양재동에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하신 상황인가요? 예, 예. 정확한 집원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 양재동, 386에 21. 네.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386에 21번지 이걸 네.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네. 매도를 할까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됐거든요. 2년 보유하신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주변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재동에 2년 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2년, 그러면 건물은 뭐 새 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네? 새 거를 구입하신 거냐고요? 아니에요. 저기 살던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거를 샀죠. 아, 오래된 거를 2년 전에 구입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 구입 목적이 뭐였어요? 거기 그냥 살아야 될까. 이제 아이가 네. 그쪽에 그 강남 쪽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샀는데. 네. 저 직장을 이제 옮겼어요. 작년에 갑자기. 옮기게 돼가지고 이쪽 종로 쪽으로 왔는데 거리상으로 저희가 다니기가 좀 그래서. 지금 지도 화면으로도 보니까. 네. 역하구의 거리가 조금 있어서. 네네. 예, 일단 뭐 도심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좀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네. 지하철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목적은 이제 자제분이 실거주 네.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네네. 사실 실거주 목적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미 또 오래된 걸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임대 놓기에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이미 8년 된 거를 2년 전에 구입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지금 벌써 10년 된 거잖아요. 네네. 10년 된 거를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할 이유는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처분을 했으면 좀 좋겠고요. 예. 혹시 이 구입 가격이 조금 나왔나요? 가격이 좀 비쌌었나요? 아니, 그렇게 저희가 살 때는 좀 그렇게 비싸게는 안 산 것 같아요. 예, 4억 정도. 얼마요? 4억이요. 4억이요? 예. 내부 면적이 좀 컸었나 봐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 64.16 평방미터인데.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 4억이면 지금 가격은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년 전에 구입하셨으니까,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네, 일단 이거를 좀 처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처분해서 우리 강남에서 도심으로 조금 가기 좋은 곳에 자녀분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아파트를 못 들어갈 경우에는 다세대를 들어가는 방법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딤돌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첫 주택을. 네. 그러니까 디딤돌이라는 게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번에 내가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해요. 그죠? 예, 예. 이 가격적인 부담을 그나마 완화시켜주고 조금 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첫집, 내 집 첫 집을 어쨌거나 해당 권역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일정 기간 거주를 한 이후에 처분해서 이렇게 계단 밟기식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내 집을 통한 재테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강남에서 도심권을 들어갈 가장 좋은 노선은 지금 3호선이라는 말이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양재동이었던 건 좋았는데 만약 양재역이었으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양재동과 강남 중심을 비교를 한다라면 사실은 강남의 중심권은 이렇게 서초역부터 해서 이게 중심권이고 양재동 일대는 강남에 붙어있는 권역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만약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면 중심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세권이 교대 역세권이거든요. 네. 그것도 남부터미널 역세권이고 자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 역세권 사이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미 이 강남권의 아파트는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죠?
네네. 고가의 아파트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고가의 아파트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강남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고가의 아파트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주거비를 형성하고 있는 즉 양재동에 구입하신 것처럼 이런 다세대 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아파트로 다시 한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지역을 검토를 해보실 때도 우리가 요즘은 어떤 다세대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냐면 단지형 다세대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어요. 예. 단지형 다세대는 뭐냐면은 아파트처럼 여러 동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파트처럼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단지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단지들을 선택을 하신다라면은요, 아마 아파트 가격 못지않게 가격 상승을 이루면서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구조 만드니까요. 이렇게 갈아타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을 다시 한번 이 발판 삼아서 더 발돋움하는 계기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부분 가격 상승도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매도하시고 또 옮기실 곳 선택하시면 저희와 한 번 더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1638-3948번 열려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신길 뉴타운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도심에 네.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종로 해화역이 있는데 네. 다세대 주택인데 네. 그게 4억 7천 원이라고 그러는데 대지가 10평이고 네. 그냥 분양 평수는 한 아파트형으로 따지면은 한 30평대? 네. 그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처를 네. 해화역 있는 데는 네. 월세가 1억에 140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신축 건물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투자처를 좀 보셨어요.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는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에 지금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종로구 해화동에 다세대 주택을 좀 자세히 알아보셨네요. 4억 7천만 원에 30평 형대 월세가 140만 원 정도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좀 성격이 달라요. 한번 대표님께 어떤 게 더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한 곳은 아파트란 말이죠, 그죠? 예.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를 보신 것 같고, 한 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죠? 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60대 후반이라 좀 수익형이 필요는 한데 네. 그러면 60대 후반이시니까 수익형이 필요하신 거면은요. 당연히 신길 뉴타운보다는 앞서 보셨던 해화역 근처에 수익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제가 주택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8년을 내야 되는데 다세대 같은 거는 한 10년이 지나면은 상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구입하신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그러면 신길 뉴타운 패스할게요. 왜냐면 목적이랑 안 맞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해화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구입하면 10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진대. 막 그런 말씀하신 분들 실제로 갖고 있었냐면 아무것도 안 갖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역 주변을 보신 거잖아요. 그죠?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 또 역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수요가 충분한 곳, 즉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가까운 곳,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 다세대 주택 투자하셔서 오히려 월등한 수익, 상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도 얻고 계시고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세 차익도 충분히 얻고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를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은 게 틈새 시장이고 남들이 많이 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요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억 7천이면 좀 비싼가? 면적이 상당히 큰가 봐요.
네, 대지가 10평. 예, 대지 면적 말고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뭐 30평대. 그럼 한 전용 면적이 아파트 30평대면 실제 사용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정도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그 정도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그 수익형으로 활용할 때 있잖아요. 예, 예. 특히 주택을 활용해서 수익형으로 활용할 때는 네. 너무 큰 거보다는 네. 좀 적당한 게 좋아요. 즉 아. 투룸 정도가 상당히 수익형으로 활용하기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면적이면 분명히 3룸일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예, 3룸. 예, 방 3개짜리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 이것도 아파트처럼 차익형으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예. 수익형으로 활용할 때는 오히려 지금 4억 7천이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두 개로, 그 금액을 두 개로 나누시면 어차피 보증금도 받을 거니까 금액을 나누시면 조금 투룸 정도의 구조를 대출 약간만 활용하시면 두 채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한 채를 활용할 때하고 두 채를 활용할 때는요, 자금의 회전이라든가 수익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형을 활용하실 때는 역세권에 수요가 많은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수익률이 높기 위해서는 지렛대 효과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사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하나의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너무 큰 걸로 하나로 가시지 말고 조금 규모를 낮춰서 두 개로 분할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것도 해화역 이것도 좋지만은 도심권을 조금 더 내려오세요. 도심권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물론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임대사업자 활용할 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종로나 일대, 종로나 중구 일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역세권의 다세대 주택을 수익형으로 활용해 보시면은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향후 일정 기간 지나면 차익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요렇게 방향을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인 사항 궁금하신 거는 저 세미나 시간에 좀 오세요.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상담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은요,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방향을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소형 평형으로, 그리고 역세권, 중구나 종로, 도심권으로 조금 더 들어오셔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에 맞는 물건도 검색해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연락 주셔도 좋고요. 꼭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오늘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네네. 네. 지금 미아 2차 경남 아너스빌 네. 미아동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앞으로 계속 갖고 가야 될지 2년 뒤에 이사할 생각은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지금 강북구 미아동에 미아 2차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2년 뒤쯤에는 이사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걸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가져가야 하는지 한번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 그러면 지금 이 경남 아너스빌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이 지역의 특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여기가 보면은 실거주하기에는 참 나쁘지 않은데 네. 사실상 그 외부에서 투자 수요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죠. 거의 없죠. 네네. 그쪽이 약간 저평가가 된 곳이라서 네네. 이게 많이 오를지 안 오를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나마. 네, 조금 오르긴 했을 거예요. 당연히 안 올랐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저평가라는 이 표시가 저평가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를 좀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 쪼개보면은 그냥 저렴한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지역 내 특성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유입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왔을 때 저평가라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평가라기보다는 약간 낮은 주거비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곳, 여기에 조금 시장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규모 주거타운,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네. 아파트로서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한 곳이 가까운 곳에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아래쪽에 미아뉴타운 있고, 그죠? 네. 기름뉴타운 있고, 그죠? 네. 최근에 또 가보게 되면 장인뉴타운 조성되고 있고, 이문희경 뉴타운 조성되고 있고, 대규모 네. 주거타운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일반적인 주거지역에서는 실거주 시장에 자꾸 이탈자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이 어떤 강한 힘이 호재가 크게 작용해주지 않는 이상은 네. 똑같은 시간을 보유했을 때 다른 곳보다 이런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보다 가격 상승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매도 계획을 세우실 게 아니고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가격 상승폭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보다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올랐을 때 실거주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 갈아타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쪽에 지금 네.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주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3구역이요? 네네, 미아 3구역. 자, 이렇게 볼게요. 재개발 지역의 이주죠. 그죠? 네. 재개발 지역 이주는 우리가 개발에 의한 이주는 재건축에 의한 이주가 있고 재개발에 의한 이주가 있는데 네. 재건축에 의한 이주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낮은 가격, 임차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움직여요. 네. 근데 재개발은 주택에서 주택으로 이전하는 거죠. 네. 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죠. 임대료도 비싸고 매매가도 비싸고. 그쵸. 그래서 이 주거지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인근 지역의 주거지로 가는 거지 아파트로 못 가요. 일부만 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초기에는 상승을 하지만 그렇게 큰 상승을 이뤄내지 못해요. 단 어떤 효과는 얻을 수 있냐면 이게 미아 3구역에 한 1000세대 정도 아파트일 거예요. 그죠? 네. 이 1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같이 어우러지는 아파트. 그러면 이 해당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재 경남 아너스보다는 미아 3구역이 감싸고 있는 아래쪽에 삼성레미안이 있죠. 네. 이게 얘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가격 상승률이 클 거예요. 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가세요, 그냥. 지금은 가격 차가 크게 안 날 것 같은데 네. 실제 3구역이 이주하고 나면 이 삼성하고 경남하고 가격 차가 많이 날 거예요. 아, 오히려 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훨씬 더 많이 얻어요. 거기다 역세권이고. 아시겠죠? 이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시고 조금 더 크게 움직이실 거면은 해당 지역의 뉴타운 내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전략을 좀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2년 후에 매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좀 움직이는 좀 빠른 실행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언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서울 지역 번호 02-1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71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투자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방에 땅을 살까 하다가 생각을 좀 바꿔서 서울 도심 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영등포나 신촌 등 역세권 위주로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최근 다세대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어느 지역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안 상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분명히 지금 수익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익형은 대출 규제가 조금 강화되면서 사실 수익형으로 5천만 원이라는 자금으로 수익형을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5천만 원으로 수익형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익 쪽에 조금 무게를 둔 그런 투자 방식을 구사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무래도 도심권을 보신 건 잘 하셨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3개의 큰 도심, 그리고 7개의 광역 도심, 또 12개의 지역 도심이 있거든요. 이런 도심을 공략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투자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3개의 도심 중에서 가격 낮은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는 영등포 권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5천만 원으로 투자하셔서 2배 이상,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지역을 보신 건 잘하셨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 바꾸시는 게 좋겠다. 즉 현황에 맞게 또 나의 자금 상황에 맞게 지나치게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조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자금 상황상 수익형보다는 오히려 차익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영등포 지역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번 투자 방향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고 저희에게 자세한 문의 전화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제가 지금 서울 성북구 봉은동 자이 25평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 지금 팔고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부천 쪽인데 네. 부천 쪽 시청역 앞에 2020년도에 그 중동 센트럴파크가 들어오거든요. 네. 예, 그거를 사는 게 어떤가 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북에 위치한 보문동 자이 아파트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아, 그럼 전세를 끼고? 예, 전세 났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보문동에 이 보문동 자이 아파트 25평형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부천 중동 센트럴파크 이 중동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은 선택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서울과 중동에 지금 서울의 거는 갖고 계시고 중동의 거는 좀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주는 지금 중동 쪽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쪽이요. 예, 예. 그러면 그 중동에 보신 게 센트럴파크 그 푸르지오가 실 입주 목적이세요?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예. 만약에 이쪽에 산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보면은요. 네. 자, 우리가 그 부동산의 큰 틀을 봤을 때요. 네. 서울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서울의 인구가 과하게 집중되고 주택은 부족하다 보니까 조성한 게 1기 신도시예요. 네. 그죠? 예, 예. 그럼 1기 신도시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서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물론 1기 신도시 내에서 내가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움직인다라면 중동 신도시가 이제 다 20년 차 돼가고 하니까 낡은 아파트인데 신규 입주 단지가 생긴다. 그럼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겠지만 단순히 내가 지금 서울의 이 파큐브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해서 입주해서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역세권에 도심에 있는 새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중동 신도시에 있는 새 아파트랑 비교 대상이 아니죠.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더 가치 상승을 이룰 것인가는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하지 1기 신도시에 있는 중동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는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보문동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내에서도 희소 가치가 있는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도심의 업무타운 접근성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 서울 도심 자체도 인재 개발을 하려고 인재 꿈틀거리고 있어요. 개발이 되면 될수록 서울 도심권과 붙어있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은 영향권에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이거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중동 내에서는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만 그냥 임대로 옮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갈아타는 거 반대 의견 드리면서 보유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거여동, 거여 2-2고요. 네. 재개발 조합원이고요. 네. 전농동에 다세대 12평짜리, 지분 12평짜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양쪽 다 전망 좀 알고 싶고, 거여 2-우역은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세요. 송파 거여 재개발지구 2-2구역의 조합원이시고 또 하나는 전농동 다세대 주택 12평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두 개의 전망과 더불어서 언제쯤 매도 타이밍 잡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보 반갑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도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전농동은 뭐 지번이 어떻게 돼요? 지번이 126-82번지. 126-82번지. 82번지요? 네. 이게 지금 전농 9구역이죠, 여기가? 예, 예. 예, 지금 개발 해제됐다가 다시 진행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입지 자체가 지금 청량리 바로 입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개발을 하건 개발을 하지 않건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구역구역 작게라도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근데 지역의 힘이 너무 커요. 청량리 역세권이라는 너무 큰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산되더라도 그냥 가져가셔도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보유하시고요. 예. 다음으로 거여 2-2구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 지금 제일 빠른 곳이잖아요. 그죠? 네. 거여 마천 뉴타운 중에 제일 빠른 곳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마천 뉴타운까지 2-2구역 때문에 지금 마천 뉴타운이 움직이고 있고 또 북일해가 인재 개발을 시작을 했고 단순하게 여기는 뉴타운 개념이 아니고 뉴타운 플러스 신도시가 만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뭐냐면 주거타운이 뉴타운으로의 규모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신도시의 규모에 머무르는 곳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지에서의 제일 첫 사업지잖아요. 그죠? 네. 첫 사업지라는 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뒷사업지들이 속도를 내면서 뒷사업지가 개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같이 첫 사업지로서의 가격 상승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개발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처분하시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아,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